자율주행 자동차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한 신문의 만물상은 원고지 한 10매 정도 내외 그릴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쓰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절체절명 위기 자율주행. 김성민 논설위원이자 테크부 차장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자율주행이다. 그럼 이걸 퍼뜩 보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당히 위기에 찬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의미가 있죠. 한국의 미정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이 테슬라 주식입니다. 1등 주식이 엔비디아고 3등이 애플,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죠. 그럼 이제 테슬라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빠르게 좌우회전을 하는 차를 보게 되면은 3년 전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탔던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떠올리게 됩니다. 50여 분간 탔던 웨이모는 위험하지 않았지만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도로 제한 속도가 바뀌면 속도에 맞춰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뒷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가속을 하며 휙 코너를 돌았습니다. 동승한 어린 조카가 차에서 내리자 구토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와 또 다른 방식 이 웨이모는 라이드라는 것을 쓰지만 이제 테슬라는 라이드를 쓰지 않는 그런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승차감이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3년 전 일이니까 그동안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본 경험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간접 체험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성민 차장의 개인적 체험은 그렇게 상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개발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는데 구글, 테슬라, GM 등은 2020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작년 말에 14조 원을 투입했던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죠. 지난주 미국의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의 제조사 책임을 33% 인정해서 테슬라에 3,400억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입니다.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배심원, 미국 시민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배심원으로 선정된 배심원의 시간을 내서 참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이 야간에 도로변에 주차된 SUV를 추돌하고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송이 10건 정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1심이 확정되게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이런 주 내용인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 레벨 2인데 운전자가 특정 상황의 운전 조작을 일부 위임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 수준인데 앞선 사건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레벨 2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찾아봐야겠네요. 테슬라는 운전자가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앞을 보지 않아 벌어진 사고란 면책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람 개입이 전혀 없이 100%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 이슈가 제기되겠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김성민 테크 차장이니까 비교적 이 분야에 이제 좀 조예가 깊겠죠. 이번 테슬라 판결로 자율주행 업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최근 실증 테스트를 확대하며 기술 고도화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고에 대한 막대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면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발전과 법적 책임 사이의 어느 중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될 텐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8월 1일 날 여러분들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8월 1일 금요일 날 테슬라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사가 내린 것이 아니고 배심원단이 내린 겁니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이때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뭘 보면 되는 거 아니까 주가를 보면 됩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은 수백만 명이 어떻게 이번 사건을 보고 있는지 주가를 보게 되면은 금세 이런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테슬라 주식입니다. 여기 여러분 떨어진 게 언젠가 아니고 여기 떨어진 것이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그러니까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리기 전에도 계속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그러다 8월 1일 날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이런 판결이 내리지고 난 다음에 반등하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이런 반등합니다. 이게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이거는 5일입니다. 5일째. 계속 이런 주가가 빠지다가 8월 1일 날 그 절체절명의 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동향만 보게 되면은 뭐 편집하는 분들이 절체절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겠지만 그런 건 아닌 거죠. 주가가 다 오르니까 이렇게 주가가 8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테슬라 이사회가 큰 결정을 내렸네요. 전제 조건을 깔고 그런 보수안을 그동안 경론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나라네요. 미국에. 237억 불의 스탁 옵션 같은 거를 줬네요. To stay focused니까 본업에 집중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CEO에게 237억 불 여러분들 보너스를 준 겁니다. 오늘 뉴스가 여러분들 이 뉴스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부터 스탁 옵션으로 2년간은 그걸 지키면은 237억 불을 받기로 했다. 테슬라에게 좀 더 스테이 포커스, 더 정치 안 하고 더 집중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테슬라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 계속 집중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9,600만 주를 포함하는 237억 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CEO나 제품 개발 또는 운영 책임자 자리에 머무는 한 본인의 집중력을 거기에 쏟는 한 2년 후에 지급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일론 머스크는 천재입니다. 천재. 사업가로서는 천재라고 제가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죽지 않으면은 수명을 다 지키면은 그야말로 수십조 불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도 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여전히 좀 싸게 사면은 매력적인 주식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다르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매력적인 주식이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앞날은 상당히 밝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세계 문제를 크게 다룰 게 없기 때문에 투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위력적이네요. 저도 여러분들 논평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계 뉴스나 경제 뉴스로 확대하기 전에는 금리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런 금리가 중요하네요.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막강한 여러분들 권력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첨예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금리를 낮춰 가지고 미국의 연방 부채가 발생하는 이자율을 좀 낮추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금리라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대개 유가증권을 갖게 되는데 자산 포트폴리오에 그게 채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금리가 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금리 되기 전에 100만 원치라든지 유가증권을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100만 원이 70만 원 되게 되면 30만 원 정도의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잘 못 넘어 가지고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채권 투자 가격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참 세상이 있죠. 안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된 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에 현금을 넣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현금을 넣어 놓는 것도 여러분 안전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현금의 실제 가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함이고 위험과 동행하는 거죠. 안전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전부 다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리스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국 은행이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화들짝 놀라겠죠. 이게 적자 규모입니다. 고금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실현되지 않는 미실현 손실 규모가 미국 은행들이 2025년도 1분기에 4,130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하면 당장 은행들이 파산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미국 은행들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총 4,130억 불의 적자 상태인 겁니다. 적자 상태. 미실현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데 근데 이것도 간단한 게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금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MR 로 85T라는 분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겁니다. 데이터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플랫폼 치고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비주식 채무증권, 대부분 채권, 정부기관 증권 그리고 MBS 주택 저당증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금리가 급격하게 변할 때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은행의 실패가 아니고 은행들이 금리 변동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이러한 단계를 버텨내지 못하면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우가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인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적자가 엄청난 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는 금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위한 채권 포트폴리오 미실현 손실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아주 안전된 주식이었던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 주식 반토막 났죠. 투자가 여러분 그렇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전혀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주가가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가 500불대에서 240불대로 떨어진 거예요. 절반 정도로. 아주 우량 회사였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가격이랑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절반 반토막 난 겁니다. 반토막. 반토막. 2025년 4월 이후에 1개월 만에 55%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40에서 50% 이상의 주가가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2700불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모든 주식은 여러분 이런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누가 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종목이나 이런 것을 권할 수가 없는 거죠. 월스트리트가 드디어 유나이티드 헬스의 문제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수익은 괜찮아 보이지만 주가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봐야 되는 주가를. 주가를 보게 되면은 수익 모델이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선제적으로 투자자들이 방어를 하는 거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내다 파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수익 모델이 흔들리네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한국 분들은 많이는 안 갖고 있는데 이런 마진이 압박되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참 냉정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성과가 낮아지거나 낮아질 걸 예상되면 칼같이 사람들이 던져버린 주식을 50% 이상 여러분들 차이가 난 겁니다. 마진이 줄어드니까. 의료비 증가로 마진이 축소되니까. 그리고 이제 법적인 리스크는 미국의 65세 나이 든 분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과당 청구한 것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여러분들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미국엔 배상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천억 불 물어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칼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주식 갖고 있으면 정신 차리겠습니까? 50%가 떨어진 거예요. 50%가. 다행히 이러면 한국 사람들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1000명 정도 되네요. 이분들은 청천벽력일 겁니다. 가장 안정된 주식 가운데 하나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주식이었으니까 이런 회사에서 5천억 불량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의 코스트코보다 이러면 더 시장 가치가 큰 기업인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니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 미국의 노동부에서 일자리 통계를 왜 고치죠? 몇 달 동안 잘못된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이렇게 고친 겁니다. 5월 달에 36,900개 36만 9천 개 일자리가 줄었고 6월 달에 62만 5천 개 일자리가 줄었고 7월 달에 46만 1천 개 일자리를 줄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이런 경기 침체 상태란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해서 미국 노동부의 여러분들 통계 담당 국장을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5월 6월 7월 달에 잘못된 통계를 발표하냐 이야기예요. 미국 잡마켓의 통계치를 수정한 것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한 해만 하더라도 46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 해고는 이미 경기 침체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80만 6,383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코비드 상태, 코로나 상태일 겁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사람을 해고하는 수가 2만 3천 개 정도였는데 거의 3배에 해당하는 6만 2천 개 정도의 여러분들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인의 60%가 앞으로 12달 안에 실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통계치를 바꾼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 침체 상태, 그러면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금리 문제하고 경기 침체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 호황보다는 경기 침체에 관한 정보나 기사에 더 눈길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죠, 천재. 일론 머스크가 요즘 정치 안 하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별로 할 게 못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게 허업이지 않습니까? 허업.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기자들 앞에서 폼 잡고 이러면 뭐죠?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 하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치는 허업인 겁니다. 허업. 사업은 실업이고 5년 동안 선거를 다룬 것은 허업을 한 겁니다. 허업.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일을 해온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남자들은,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들 해보고 싶어 하니까 아마 한국의 변호사들은 전부 꿈이 아마 정치하는 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 지향 사회니까. 그런데 그렇게 썩 생산적인 건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어제인가 배당주 다룬 것이 많은 분들이 보셨던데 조금 더 상세하게 배당주를 한번 다뤄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 건 남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게 막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질 나이도 아니고, 올해 제가 65이니까 이제 뭐 선거나 이런 문제에 손을 떼야 될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턴 겁니다. 힘이 막 남아 놀 때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싸우고 이랬겠지만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스페셜도 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좀 오래 주면은 역사 스페셜 같은 걸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자, 이제 앞에서 절체절명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다시 포스팅을 한 겁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길을 한 분이 완전 자율 모드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차. 이 운전대에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가 경험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여행길이 경험일 때, 아주 여러분 영어가 멋있네요. 예, 보시죠. instead of가 뭐뭐 대신에니까 목적지가 경험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것이 경험일 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셨네. 나이가 꽤 드신 분입니다. 제가 깜빡해 가지고 이분 사진을 제가 준비해 놨다가 여기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도 이렇게 실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완전 자율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붙인 거지 않습니까? 목적지로 가는 여행길 The ride to the destination is a 경험이다. experience다 이야기죠. 목적지 그 자체가 경험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일론 머스크의 SNS는 뭐가 야단인 거 아니까 본인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XAI에서 만든 글록4 여러분들 AI 봇 AI 모델이 뭘 지금 계속해서 만드는 거 하니까 이미지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요 며칠 사이에 그냥 차고 넘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하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글록 이미지는 슈퍼 임프레시브 아주 슈퍼 임프레시브 엄청나게 여러분들 인상적입니다. 한계도 없고 물리적 제한도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분이 글록4를 이용해 가서 만든 동영상을 공개했네요. 지금 온통 야단입니다. 이 엑스프리즈라는 사람이 글록 이미지는 거의 정신 나갈 정도로 멋집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과 함께만 제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유료 회원이 아마 달러로 한 30불 정도가 유료 슈퍼 글록이고 그다음에 더 많이 쓰시는 분은 300불 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뭐 아주 프로페셔널들이겠죠.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한 겁니다. 엑스프리즈라는 분이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한 겁니다. 몽환적이고 꿈결 같은 배경을 주된 초점으로 만들어서 인물 중심적인 요소보다는 분위기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시원한 색상, 은은한 그라데이션, 부드러운 블러쉬 효과가 있는 미묘한 질감을 특징하는 여유로운 구성을 가진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마치 챗GPT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히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진보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 또 한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기에 말리 로즈라는 분이 이 양반이 여러분들 입력한 프롬프트 여러분들 투입 요소를 가지고 똑같은 걸 입력해가 여러분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I got to video for you. 그죠? 앞에서 이런 사람이 썼던 그런 글록4의 여러분들 입력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2개를 올린 겁니다. 지금 야단이네요. 아주 여러분들 2개의 비디오를 가져왔습니다. 꾸불꾸불한 언덕에 자리 잡은 전통 가옥이 있는 안개 낀 산속마을을 특징한 고유한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을 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글록이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네요. 이 XAI에서 글록 V1.1.34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에게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할머니 사진을 집어넣고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 찰리 웨스터를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고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글록 이미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38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할아버지 영상을 올려가지고 사진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같은 거 이런 데 너무 답답하지만
한국 정치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챙기고 투자도 잘하고 건강도 잘하고 미래 개척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수라장입니다. 요즘은 방송 마쳐 저녁에 쉴 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방문해 보면은 무슨 쿠데타에다가 뭐 별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만한 나라에 이름 사는 것도 뭐 거의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너무나 이런 실망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나라가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티피셜 어널리시스라는 테스트인가 뭐입니다. AI 테스트 글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한 30불 정도 들이셔 가지고 슈퍼글록이나 프리미엄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슈퍼 패스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료가 아닌 사람들은 좀 천천히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유료인 사람들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글록 이미지의 UI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리성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중에 톱 오브 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그냥 지금 실험 버전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여러분들 재미있는 그런 이미지와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매일매일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글록 일론 머스크의 업무 스타일이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빠릅니다. 혁신 속도가.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업무의 여러분들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업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글록의 혁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빠를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큰 특징이 뭐냐 빠르고 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AI 모델인 겁니다. 다른 여러분들 CEO하고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빠르게 혁신 속도는 빠르게 다음에 싸게 만드는 겁니다. 아웃풋을 만드는데 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일론 머스크 주식을 한두 두 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죠. 5배 10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죠. 글록 이미지는 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이어 메리트란 분이 글록 이미지 만드는 영상 만드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쓴 것보다 진짜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이미지 만드는 속도나 그다음에 비디오 만드는 속도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빠르게 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베팅 좀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 몇천 불 정도는. 일론 머스크 안 죽으면 무조건 돈을 벌 겁니다. 일론 머스크 죽으면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 안 죽으면은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어줄 걸로 보죠. 이번에도 일하는 걸 보니까 2023년 10월 달이면은 판시가 완전히 기울였는데 그때 사람을 모아 가지고 후발주자 출발해 거의 추격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경쟁사보다 시간이 2분의 1 혹은 4분의 1만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AI 여러분들 연구자들에게 방향을 분명하게 시간당 토건 수를 가장 적게 비용 적게 가장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글록 이미지가 이제 주요 경쟁사들이 단일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2분의 4분의 1 만에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상장회사인 테슬라는 주식이 좀 빠질 때 이번 같으면 뭐 300불대 초반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씩 사서 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글록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올린 것을 일론 머스크가 다시 포스팅을 했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투자 이야기가 좀 깁니다. 현금을 갖고 좀 더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야 되냐. 여기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 이런 걸 좀 잘 다룹니다. 회원들만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수학개미 고수들, 어닝 쇼크로 가격이 떨어진 코인베이스와 아마존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저도 계속 이렇게 정부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콘텐츠를 만드는 공장이 팩토리가 있는데 그 팩토리가 매일 여러분들 인공지능만큼 계속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에 10개 정도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머리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돼 가지고 탁 이런 정보도 그냥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게 조금 뛰어나죠. 이런 능력들이. 미국 주식 투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시장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업률 상승,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 등이 그 근거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네노라는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자산 투자를 담당하는 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경제신문에 이름들 의견을 낸 걸 보니까 너무 서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현금을 갖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마냥 기다려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학개미들의 고수들 가격이 떨어진 아마존을 줍다 한 10% 떨어진 거죠. 2분기 성과를 발표한 다음에 아마존 주가가 한 9%에서 한 10% 정도 떨어진 겁니다. 크게 떨어진 거죠. 수학개미 고수들의 투자 동향, 미국의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개미의 투자 고수들은 아마존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함께. 코인베이스와 아마존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발표 날 대비 이틀째인데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한 9%에서 10% 떨어진 거죠. 이 기사는 단순한 투자 동향뿐만 아니고 수학개미들 가운데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를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계로 삼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금을 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아마존 주식이 10%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마존을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매입할 수 있는 괜찮은 기회인 거죠. 많은 걸 사지 않더라도 조금 몇 주라도 사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현금 보유 자산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꼭 아마존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존 주가입니다. 이게 5일째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230불대에서 210불대로 떨어진 겁니다. 한 9%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죠?
이럴 때는 좀 사는 겁니다. 형편 따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입니다. 이게 이제 4월 달에 관세 해방일입니다. 이때 올라 가지고 떨어진 거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이렇게 우량회사들이니까 이런 악재를 딛고도 계속 성장하겠죠. 이렇게 이런 많이 떨어진 건 상당히 좋은 기회인 거죠. 자주 안 오는 기회인 거죠. 이거는 이제 5년입니다. 이렇게 낙폭이 긴 한 2년 정도 침체기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발표한 실적의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도나 그리고 막대한 자본 지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분들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1위 기업. 그런데 이제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독점력이 확고한 기업이니까 그냥 투자하는 기업에 한 10개를 정한다면 아마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뭐 주식 관련된 그런 유튜브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어지러우니까 자기의 투자 원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냥 쭉 가면은 동료 없이 가면 되는 거죠. 아마존의 주가 하락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과 위축되게 만들었다.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상당히 좋은 기사를 하나 만났네요. 통념을 많이 깨는 기사입니다. 글을 참 잘 쓰셨네요. 여기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빈난세 기자가 아주 근래에 읽었던 글 가운데서 이 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공하는 상당히 훌륭한 기사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AI 투자. 미국 경제가 재산업화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빈난세 기자가 쓴 기자인데 상당히 탄탄하네요. 매우 중요한 특파원 보고서입니다. 가장 최앞선 선두에 있는 미국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큰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미국 경제의 상황은 첫째는 겉으로 보기엔 강한 지표 아래 잠복했던 고용두나 소비 약화 등의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나리오 1. 이 시나리오 베팅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갖고 있는 주식도 팔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시나리오에서 결국 미국 경제의 침체 위험이 커지고 주식시장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나리오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지칠 줄 모르는 AI 투자붐과 주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덕분에 미국 경제 성장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고용두나 소비 악세 같은 경고 신호 등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기존의 전통적인 예측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 너무나 강한 AI 투자 지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전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당신은 지금 어디에다가 베팅하고 있냐, 두 번째 전망에 크게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쪽에 서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큰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해 준 겁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것이 이길까. 여기 보시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의 기여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죠. 이 위의 부분이 소비 지출입니다. 밑에 부분이 AI 관련된 자본 지출입니다. 자본 지출이 소비 지출의 기여도를
능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정보 처리 장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와 개인 소비 지출의 실질 GDP 성장에 기여도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와 GPU, 서버 인프라, 전력 소비 등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걸친 AI 중심 투자 지출은 올해 상반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을 견인한 가장 큰 동력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에서 70%를 차지하는데 그것보다도 6%밖에 안 되는 AI 관련된 투자가 경제 성장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소비 중심 미국 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가 가장 큰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다면 소비 중심이었던 미국 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시나리오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느 것이든 맞아떨어지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칼라일 수석 전략과 제임스 토마스는 미국 기업이 재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AI 관련 자본 지출이 늘어나면 미국 기업들의 실질적 자산 구조가 소프트웨어와 지적 재산 등 무형 자산 중심에서 부동산, 데이터 센터와 설비, 에너지 기반의 유형 자산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GDP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 모간 스탠리는 데이터 센터 건설과 전력 투자 관련 지출만으로 2025년과 2026년 미국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혹자는 붐이라고 이야기하고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AI 기술 및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제는 둔화하고 고용과 소비가 약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더라도 지표와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AI 중심 투자 지출이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확실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여러분들 침체하더라도 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 읽었던 여러분 글 가운데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글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러티브는 올 초까지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중국의 딥시크 모먼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인대 취소, 알리바바 회장의 데이터 센터 버블 언급 등으로 시장은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와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GPU, 전력, 클라우드 같은 AI 기본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는 1단계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엣지 AI와 AI 에이전트에 주목한다는 게 연초까지 하더라도 월스트리트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AI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기본 컴퓨팅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폭발적 증가 시의 지속. 결국 AI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1단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오를 만큼 오른 것처럼 보였던 관련 수혜들도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자본적 지출의 성장률 관련 수혜주가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전통적 견해로 표현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를 삼킬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변수 AI 관련 투자가 성장률을 견인하는 겁니다. AI 투자 급증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2035년까지 6배 급증할 것입니다. 세상에. 엔비디아가 이런 칩을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35년까지 10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건물만 지어 놓겠습니까? 엔비디아 여러분들 AMD 여러분들 칩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AMD 여러분들 그게 칩을 사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러분들 HBM을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랜드 플래시도 여러분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뉴욕의 빈난시의 특파원이네.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베팅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 내용입니다. 인도가 좀 파렴치하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톱 기사를 쭉 보니까 머스크가 트럼프와 거리를 두니까 테슬라의 고객 충성도가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니까. 예,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니까. 오로지 이런 주주를 위해서 이런들 분골 쇄신해야 될 때입니다. 인도 트럼프 위협에 맞서 러시아 석유 구매를 계속하겠다. 응? 트럼프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가지고 공개시장에 판매해서 돈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페널티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야, 내가 이거 보고 뭐 나라에 대해서 편견 안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 증시 고용 쇼크 딛고 저점 매수세 급반등하다. 테슬라 이사야 머스크에 40조 2천억 정도의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머스크가 이런 트럼프하고 거리를 두니까 테슬라 고객 충성도가 급속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정치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된 겁니다. 이제 회사를 키우는 거죠. 트럼프 지지한 작년 7월 이후에 브랜드 충성도가 급락을 했는데 이제 왜 급속히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급속히 고객 충성도에서 몇 년간 선두를 달려온 자동차 회사가 짧은 기간에 업계 평균 수준까지 내려온 건 전례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뭐 일론 머스크 자체가 또 매력적이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어떻든 간에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경영에 전념해 주면 좋겠다. 인도가 트럼프 위협에 맞서가 러시아의 석유 구매를 계속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인도 정유업체들에게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구매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더 이런 중요한 것은 러시아 석유를 사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이익을 남긴 겁니다.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상도이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전비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러시아와 푸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도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푸틴과 러시아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런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맞서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석유를 구매가 이런 전비를 지원하고 그 석유를 싸게 사가지고 공개시장에서 팔아서 이문을 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도널드 트럼프라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때릴 것 같거든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내한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옳은 게 밥 먹여주냐, 윤리가 밥 먹여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윤리관이나 정의관을 밀어보게 되면 인도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나라 같으면은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도널드 트럼프 이런 열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구매할 뿐만 아니고 구매한 원유의 상당 부분을 공개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기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만 벌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옵니까? 당신들 돈만 벌면 되냐고. 돈만 벌면 이런 마약 팔아 이런 돈만 벌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를 때리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관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비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들 석유를 거기에 다 사가지고 전비를 제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그게 이런 말이 됩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겁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 위에 사람도 있고 사람 밑에 사람도 있는 겁니다.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는 실망했습니다. 이거 보고. 자국산으로 이러면 싸니까 샀다는 것은 그래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싸게 사가 이런 팔아가 돈을 벌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원문이 나오네요. 인디아는 러시아 석유를 많은 양을 not only 살 뿐만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큰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공개시장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don't care.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기계에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I don't care. 아무도 케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상당 폭으로 인디아에 대해서 관세를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가 죽든 말든 I don't care지 않습니까? 페타닐로 이런 미국인이 죽든 말든 I don't care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국가가 이렇게 1등 국가가 있고 2등 국가가 있는 겁니다. 도덕적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도는 대량의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고 구매한 원유의 상당 부분을 공개시장에 팔아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미국의 인도산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고용 쇼크 정보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2분기 성과 발표한 S&P 500 기업의 82%가 기대치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거죠. 오늘 빛난새 특파원이 쓴 두 가지 가설은 대단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그런 가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